한순간에 1억이라는 종잣돈이 뻥튀기가 되면서 8억으로 불어낸 거예요. 네, 사회초년생 시리즈. 이번에는 대출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처음에 딱 대출이라 그러면 무서운 거, 받으면 안 되는 거, 받으면 폐가 많이 나는 거, 네,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대출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관점부터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. 저도 맨 처음에는요, 대출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을 때는요, 정말 받으면 안 되는 거, 무서운 건 줄 알았어요. 제가 주택담보대출이 뭔지도 모를 때 겁도 없이 부동산에 딱 뛰어들었는데, 제가 경락잔금 대출을 받았었어요. 제가 경매를 가지고 낙찰가가 2억이었는데 그때 경락잔금 대출로 80%가 나왔거든요. 그래서 제가 2억짜리 오피스텔을 받았는데 대출을 1억 8천을 받은 거예요. 제 돈은 2천밖에 안 들어갔었던 거죠. 와, 이런 신세계가 있구나. 진짜 좋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제가 강남 상가를 경매로 받았는데 그때 낙찰가가 8천만 원이었어요. 그런데 대출이 6,400만 원인가가 나오는 거예요. 이것도 80%까지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. 그리고 지방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지방 아파트 투자를 했는데 금액이 700만 원, 800만 원밖에 안 들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.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? 경락잔금 대출을 통해서 최대 낙찰가의 80%까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던 거예요.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종잣돈이 1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런데 이 1억을 가지고 제가 다 불린 거예요. 대출을 다 일으킨 거죠.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가졌던 총 자산이 8억 정도가 됐었습니다. 1억을 가지고 7억을 대출받은 거예요. 어때요? 아니, 내 실제로 돈은 1억밖에 없는데 부채가 7억이에요. 총 자산은 8억인 거죠. 한순간에 1억이라는 종잣돈이 뻥튀기가 되면서 8억으로 불어낸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. 내가 그렇게 위험한 투자를 했을까? 그때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다 하나 받았었던 게 주택담보대출이었었어요. 그러니까 이 물건 하나가 다 담보가 있었던 거죠. 신용대출은 정말 1도 없었거든요. 만약에 이 물건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은행,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물건을 다시 경매로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. 제가 다른 물건들도 다 각각의 다른 채권자들한테 받았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었던 거죠.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어떤 식으로 세팅을 했냐면 여기서 나오는 월세가 있었고 대출 이자가 있으면 이 월세에다가 대출이자를 뺐을 때 항상 순이익이 남도록 세팅이 돼 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었던 거죠. 리스크는 뭐냐? 여기에 전부 다 공실이 생겼을 때. 여기에 전부 다 공실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제 월급으로 메울 수 있는 수준이었었던 거죠.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유하고 있었던 8개의 이 상품에서 다 공실이 생기지도 않아요. 하나의 공실이 생기면 또 하나가 메워질 수 있는 거고. 이런 식으로 충분히 리스크 관리가 가능했던 건데 이런 거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볼 때는 와, 뭐야? 왜 저렇게 리스크가 있어?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. 분명히. 그래서 대출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이게 무서운 거, 받아서는 안 되는 거, 이렇게 소극적으로 접근을 하셔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 대출의 종류는 그래서 저는 2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대출을 할 때 좋은 대출과 나쁜 대출이 있어요. 제가 생각할 때 좋은 대출은요, 내가 이 투자를 했을 때
대출을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얘는 좋은 대출이에요.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를 한 것보다 대출 이자를 내고도 더 많이 남는다라고 하면 얘는 좋은 대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나쁜 대출, 전형적인 나쁜 대출은 생계형 대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최근에 보면 저도 뭐 MZ들 친구들 봤을 때 빚이 없는 친구들이 없더라고요. 학자금 대출 있고 그다음에 입사해서도 월급보다 많이 쓰니까 계속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. 문제는 뭐냐? 내가 입사를 해서도 월급보다 내가 소비를 더 많이 해서 빚이 생기는 거예요. 이런 게 전형적으로 나쁜 대출이에요. 생계형 대출. 그런 빚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이런 대출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죠.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내가 월급보다 더 많은 카드 값을 써서 그래서 계속 카드가 리볼빙 되고 있다.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예요. 여러분들이 진짜 이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갚으셔야 돼요.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대출을 받았을 때 더 큰 수익이 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무서워서 안 한다. 이건 아니라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 경계를 하셔야 되는 거. 주식. 전 단 한 번도 주식을 신용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.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부동산은 공격적으로 대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은 단 한 번도 신용으로 해본 적이 없다라는 의미는 뭘까요? 나쁜 대출이라는 거죠. 나쁜 대출입니다. 자,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저는 정말 100% 자신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있는 돈 가지고만 해야지 그걸 가지고 신용까지 땡겨서 쓰는 거는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단 한 번도 신용으로 주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. 돈을 안 벌면 안 벌었지 그렇게 리스크를 지면서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. 그럼 또 좋은 대출이 뭐가 있을까? 공모주 투자는 좋은 대출이 될 수가 있겠죠. 자, 공모주를 하는데 이제 공모주는 왜 또 주식하고 다르냐면 공모주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 거고 특히 이 공모주는 돈을 버는 시스템이에요. 자,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우량한 주식도 내가 돈이 많이 있어야지 받을 수 있지 종잣돈이 적으면 청약 증거금이 적으면 못 받거든요.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예금 담보까지 받고 다 받아가지고 연끌을 하는 게 맞는 상황이에요. 이런 걸 가지고 나쁜 대출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죠. 그래서 이 대출을 구분을 하고 좋은 대출을 많이 받아서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. 확실한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만약에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날 거라는 게 확실하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바로 대출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대출을 받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. 만약에 내가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. 그러면 허리띠 조금 더 졸라매면 돼요. 지금 또 가뜩이나 금리가 오르고 있다 보니까 영끌족들이 좀 불안할 수 있는데요. 저는 불안해할 거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.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장을 잃어버리는 게 그게 가장 큰 리스크인 거죠. 그러니까 열심히 회사를 다니시면 됩니다. 이자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대출에 관련된 태도가 좀 바뀌셨으면 좋겠어요.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어썸레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됩니다. 안녕!